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grammar A, 조동사 will, must, can, may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형식에 관해서 배워볼 건데요. 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형식이 흔히들 4형식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두 가지 오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건데 이게 막 몇 형식이다 라는 특정한 숫자가 중요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이 형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문장에 따라 필요한 성분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필요한 성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 쌓기에 보시면 영어 문장에 필요한 성분 있죠. 그걸 결정하는 녀석은 동사 이 녀석 때문에 문장마다 필요한 성분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걸 분류해 놓은 형식이란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일본에서 이거를 먼저 들였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들여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턱대고 완전 잘못된 표현이냐? 그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흔히들 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재들은 이 문장을 5가지 형식으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보면 일본어 자기네들 문법도 1형, 2형, 5형 이렇게 해서 약간 영어 형식과 비슷한 부분을 가져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7형식도 있고 좀 심한 학자들은 25형식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우리는 한 5가지 정도만 해볼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유형을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The bird flies. 새가 난다. Tom swims. 탐이 수영을 한다. 뭔가 더 군더더기가 있어도 되지만 없다고 해서 문장이 뭔가 빠져야 될 빠진 성분이 있다거나 있어야 될 게 없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죠.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되는 게 첫 번째 형식이고요. 두 번째 형식은 They are crazy boys. 걔네들은 미친 아이들이다. English teacher looks handsome. 진리의 문장이죠. 영어 선생님은 잘생겨 보인다. 우리 감각동사를 2단원인가 3단원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동사 뒤에 한 가지 성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 두 가지 crazy boys와 handsome의 한번 특징을 잘 볼게요. 얘네들이 보면 누군가의 특징을 보충해서 설명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미친 아이들이 누구란 얘기야? they, 그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 여기서는 handsome한 게 누구란 얘기야? English teacher란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형식은 여기 동사 뒤에 오는 이 명사나 형용사가 주어의 성분을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로 오는 게 두 번째 형식이고요. 세 번째 형식,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서 1학년 수준의 책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세 번째 형식을 자주 보게 될 건데 I ate too much food. 나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어. He wrote a letter. 그는 편지를 썼어. 동사 뒤에 명사로 된 성분이 하나씩 오고요. 거기에 동사랑 의미가 관련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다. 편지를 썼다. 즉, 그 동사에서 일어난 행동의 대상이죠. 뭘 먹었냐? 너무 많은 음식을. 뭘 썼냐? 편지를. 이렇게 동사에 나타나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요 성분을 목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번째 형식이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요. You will buy your English teacher some delicious food. 잘 새겨 놓으세요. 너는 사줄 것이다. 너의 영어 선생님에게 몇몇 맛있는 음식을. He wrote her a love letter. 그는 써주었다. 그녀에게 love letter를. 자, 보면 요 뒤에 명사들은요. 동사와 연관이 있어요. 뭘 샀는데? 맛있는 음식을. 뭘 썼는데? 편지를. 이렇게 아까 위에서 문장의 목적어와 일맥상통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 너의 선생님에게, 그녀에게 그 동사에서 일어나는 동작이나 행위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그 방향을 나타내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5형식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2학년 교과서에서 한 절반 가까이 할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오형식은 We call him a heroine. 우리는 그를 힘이면 히어로인데 왜 히로인을 썼지? 제가 잘못 만들었나 봅니다. 프린트물에는 her이라고 잘 돼 있네. 여기 her이 와야 맞죠? 우리는 그녀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Your smile made me happy. 너의 미소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 보면 나를 누구를 부르는 거야? 누구를 만드는 거야? 나를. 동사의 대상이 되니까 목적어예요, 얘는. 근데 heroine happy, 누가 영웅입니까? 그녀가.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죠. 이 목적어의 상태나 특징을 보충 설명하죠. 그래서 얘도 보어인데 목적어를 설명한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시 훑어보면요. 주어 동사 첫 번째 형식, 두 번째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세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네 번째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섯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4형식 문장의 구성을 볼 거예요. 우리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울 때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 그랬죠? 나는, 그녀는, 그들은, 그는, 우리 영어 선생님은, 나의 어머니는, 탐은. 결국 문장이 누구에 관한 거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즉 문장의 주체가 되니까 얘를 주어라고 한다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 will give, 줄 것이다, made, 만들었다, bought, 샀다, sent, 보냈다, told, 말했다, showed, 보여줬다, will ask, 물을 것이다. 하다로 되는 거, 동작을 나타내는 거는 동사. 그 다음 뒤에 아까 말했듯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예문을 다시 보시면요. 나는 줄 것이다. 너에게 사탕을. 그녀는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케이크를. 그들은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에게 몇몇 쿠키를. 그는 보냈다. 그녀에게 러브레터를. 우리 영어 선생님은 말해주었다. 우리에게 시험 점수를. My mother, 어머니는 showed, 보여주었다. My family, 우리 가족에게 old picture, 낡은 사진들을. Tom will ask, 탐은 물을 것이다. You, 너에게 something, 무언가를. 자, 여기 있는 것들은 해석할 때 뭐뭐에게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뭐뭐을 이라고 해석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을로 해석이 되면 제가 목적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동사와의 관계를 잘 보시면요. 간접 목적어는 그 동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그 혜택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다른 것들. 즉, 여기에 동사들이 다 보면 주다, 만들어주다, 가져다주다, 보내주다, 말해주다, 보여주다, 물어주다, 이렇게 하다라고 해석되지만 해주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동사들을 해주는 동사라고 그래서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정보고요. 직접 목적어는 뭘 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오는 4형식 문장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배웠습니다. 요것만 알면 사실 끝이에요. 이 단원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런 구조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누가 한다, 뭐뭐에게 뭐뭐를 순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사실 목표는 끝이에요. 근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조금 더 심화로 준비한 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형식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잖아요. 근데 얘를 세 번째 형식으로, 즉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뭐뭐에게라는 거는 흔히들 우리가 전치사 to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4형식에서는 I will give you a candy인데 얘를 순서를 바꿔서
I'll give a candy to you 하면 이 to you는 부가적인 설명인 거고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사명식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전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걸 아직도 가르치는 교재가 있길래 한번 저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 to에 해당하는 전치사가요. 동사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to를 쓰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give, sell, bring, teach, write, show 같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동사는 to를 쓰는데 buy, get, make, cook는 for를 쓰고요. ask, inquire, demand 같은 동사들은 of를 써요. 근데 이거 동사 하나하나 외우려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기억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전치사에 따라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해당하는 동사의 뜻을 잘 볼게요. to를 쓰는 동사는요. 주다, 팔아주다, 가져다주다, 가르쳐주다, 써주다, 보여주다 라는 거는요. 이 주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목적어한테 넘겨주는 개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전해준다, 뭐 사준다, 사준다는 안 되고 팔아준다, 뭐 가져다준다, 가르쳐준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넘기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for를 볼게요. buy, 사주다, get, 얻어다주다, make, 만들어주다, cook, 요리해주다. 자, 이 동사들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상대한테 주는 개념이 아니죠.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산다든지, 남한테 얻는다든지, 만든다든지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가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은 거를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목적어를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뭐뭐 위해서라는 뜻의 for가 쓰인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얻어다주고 사주는 거니까 for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죠. 그다음 of는 굉장히 경우가 몇 가지 없는데 ask 물어보다, inquire 조사하다, demand 요구하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나는 너에게 문제의 답을 요구할 거다. 나는 너에게 문제의 답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말은 주어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가 갖고 있는 거를 빼앗아 오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직접 목적어, 이 직접 목적어를 원래 목적어가 갖고 있는데 주어가 그걸 물어보거나 조사하거나 요구해서 가져오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의 소유 주체가 간접 목적어 얘한테 있기 때문에 of를 쓴 것 같아요. of는 뭐뭐의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I will ask a candy of you 하면 나는 너에게 사탕 하나를 요구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면 사탕은 네가 갖고 있는데 내가 요구할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고 동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못 외웠더라도 잘 구분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했는 내용을 조금 복잡하니까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동사에 따라 문장이 요구하는 성분이 달라서 5가지로 구분해서 배웠는데요.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배웠고 오늘의 주제는 그 중에서도 목적어가 2개 오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4형식 구조였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같은 목적어가 2개 오기 위해 쓰이는 동사는 뭔가 남에게 뭔가를 해주는 뜻의 수여동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여동사가 정상적으로 쓰였다고 가정했을 때 간접 목적어는 그 동사의 혜택을 받는 사람,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그 동사의 혜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 4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고 그 사이에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마치 3형식인 것처럼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대부분의 동사는 to를 쓰지만 몇몇 동사는 for나 of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사를 다 못 외우게 되면 제가 표에 표시해 놓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유추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형식 문장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봤고요. 이거를 뭐 굳이 막
엄청 연습을 해가면서 힘들게 작문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숙제는 많이 안 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155쪽에 보면 grammar drill 있거든요. lesson 4 grammar drill. 거기에 C, D만 풀어서 저에게 보내는 것으로 숙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